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뇌파와 간단 BQ 2.0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 BQ 보시면은 왼쪽에 폐한 스펙트럼이 있고, 그 다음 여기 밑에 계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자기조절 그래프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기초율동, 인지, 수면, 정서, 행동, 스트레스, 주의 각성, 뇌 균형, 자기조절에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지에 대해서 요 기초율동을 뇌파와 인지를 뇌파, 수면과 뇌파, 정서와 뇌파, 행동과 뇌파, 스트레스와 뇌파, 주의각성과 뇌파 이렇게 다 한번 뇌파랑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원 시간을 잡았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보실 것이 이제 뇌파 유형입니다. 뇌파 유형. 뇌파를 측정하고 여러분들이 상담할 때 처음에 감을 잡는다고 보시면 될 건데요. 여러분 요 왼쪽에 보시면 IQ 150 학생의 뇌활동 리듬이 있고요. 두 번째가 상위권 학생의 활발한 뇌활동이 있고 밑에 학습력이 부족한 학생의 뇌활동 리듬이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이 자뇌, 이쪽이 우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요 지금 요거는 이제 저희가 BQ 예전 BQ로 이제 측정한 거고요. 지금 저희가 새로 나온 걸로 측정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뭐 모양은 거의 뭐 똑같지만 비슷하지만 여기랑 볼 때는 이제 좌뇌 우뇌가 나눠져 있지만 네 여기도 이제 좌뇌 우뇌가 나눠져 있죠. 그죠? 위 아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IQ 한 150 학생의 뇌활동 리듬을 봤을 때하고 요 왼쪽에 있는 안정된 정상 뇌파 네 여러분이 딱 보실 때도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다음 요 밑에 학습력이 부족한 학생의 뇌활동 리듬 그랬을 때 요 붉은색 보이시는 게 이제 델타 리듬 밑에 이제 여기 뭐 집중력이나 고베타 리듬 요 밑에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은 네, 스트레스 불안정 뇌파 왼쪽 봤을 때 이렇게 눈을 감은 부분에서 뒤에 델타파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막 솟아오르는 거 있죠? 이게 많이 뜬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요 뇌파를 보고 여러분들께서 이 뇌파는 괜찮은 뇌파다. 요 뇌파는 문제가 있겠다.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딱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볼 게 뭐냐면 요 좌뇌 우뇌, 좌뇌 우뇌인데 여기 우울증 한번 보시면은 좌뇌 우뇌 불균형이 나옵니다. 좌우뇌 불균형.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 뇌파겠죠. 그죠? 네, 그것도 이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뇌파를 측정할 때 처음 먼저 봐야 할 것은 요 왼쪽에 있는 요 뇌파 그래프처럼 이건 좋은 뇌파구나. 여기는 문제가 있는 뇌파구나. 그다음 좌우뇌 불균형.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 이렇게 먼저 파악을 하시고요. 이거 옛날 그래프고요. 이거 이제 3D 스펙트로 본 겁니다, 여러분. 안정된 정상 뇌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요 40초, 60초, 40초입니다. 요 60초에 이렇게 안정된 뇌파가 나오는데 요 60초에 걸쳐서는 눈을 감죠. 그죠? 눈을 감으면은 깨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눈을 감으면은 알파파만 이렇게 여기 하얗게 나오죠. 예, 요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요 이제 알파 리듬이에요. 당연히 깨어있기 때문에 잠자는 뇌파 델타 세타파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말아야죠. 그죠? 그 다음 편안한 안정된 상태에서 뇌파를 측정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아니면 집중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파란색이 나오고 알파파만 요 9, 10Hz, 11Hz 계열에서 이렇게 알파파만 나오는 게 정상 뇌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눈을 떴을 때, 감았을 때, 떴을 때인데 요 떴을 때 알파파만 나오는 것이 정상 뇌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이 오른쪽 보시면은 눈을 감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울긋불긋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뒤에 델타파면 여러분
2급 교재에 나온 그대로를 읽어보면 육체적 긴장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육체적 긴장 스트레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네, 음성은 다 해주시고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먼저 봐야 할 것은 요 뇌파를 보시고 처음에 좋은 뇌파, 안 좋은 뇌파, 그 다음 안정적인 뇌파, 좀 안 좋은 뇌파 하면서 이거부터 먼저 잡으셔야 합니다. 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뇌파는 어떤 뇌파입니까? 네, 위에 써 있는 것처럼 제가 측정한 건데요. 제가 밤을 새고 아침 이제 7시에 밤 새고 7시에 찍은 뇌파입니다. 예, 피곤하고 뇌 기능이 저하돼 있고 스트레스고요. 예, 이쪽 오른쪽 뇌파는 자폐 스펙트럼 뇌파입니다.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감 잡을 것은 네, 좋은 뇌파와 안 좋은 뇌파 요거부터 먼저 읽을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 하나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것이 이제 기초율동입니다. 기초율동. 기초율동 잡을 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 스펙트럼에서 뇌파를 딱 찍으면은 여기에 이제 네, 요 9Hz라고 이렇게 뜹니다. 또 하나는 요 그래프에서 2D 스펙트럼을 누르면은 네, 2D 스펙트럼을 누르면은 또 뇌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뇌파가 뭔지 여러분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네, 델타 세타 예, 수면 뇌파고요. 예, 깊은 수면 뇌파가 델타파. 그 다음 예, 수면 뇌파가 세타파. 그 다음에 알파파가 8에서 12 안정 휴식 상태. 저 베타파가 작업 중인 활동 뇌파인 13, 20Hz. 고 베타파가 예, 스트레스 뇌파라고 합니다. 네, 21에서 30. 예. 그 다음에 감마파까지 나오는데 여러분은 SMF파 지금 보야겠네요. SMF파 12에서 15 각성이나 준비할 때 나오는 뇌파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요 델타, 세타, 알파, 저베타, 고베타, SM알파까지만 갖고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파, 세타파, 알파파, 저베타, 고베타, SM알파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들은 이미 2급 교재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5페이지 정도 돼요. 거기에 대한 내용만 충분히 숙지하시고 델타파가 안 나올 경우에는 어떠한 상태인지 델타파가 나오면 여기 깊은 수면 상태인데 델타파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상태인지가 2급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머릿속에 여러분 다 나오셔야 돼요. 델타파가 나오지 않으면 이게 정말 뇌 상태라면은 완전히 뇌 기능이 심각한 뇌 기능 상태, 혼수 상태, 뇌출혈 같은 아주 심각한 상태인데 이게 만약에 뇌파가 아니라면 육체적 긴장 불안 스트레스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세타파가 나오면은 꿈꿀 때 나오는 수면 상태죠. 근데 각성 상태에서 이게 세타파가 나온다면 아이들은 학습장애, 어른들은 노화, 어떨 때는 명상 상태일 수도 있죠.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럼 알파파가 나오지 않을 때는 어떠한 상태인지 당연히 안정이 안 되니까 정신적인 긴장 불안 스트레스 상태죠. 그 다음 좌뇌 알파파가 강할 때는 우뇌 알파파가 강할 때는 어떤 상태죠? 좌뇌 알파파가 강하면 그 다음 저 베타파 좌뇌 저 베타파가 강하면 우뇌 저 베타파가 강하면 어떠한 상태인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셨죠? 네, 요거 이제 숙지하시고 다음에 기초율동 넘어가겠습니다. 기초율동 제일 먼저
잡을 것이 기초율동입니다. 처음에 아까 뇌파 그래프를 보고 이 사람이 문제가 있구나, 없구나, 안정적이구나. 이 사람 좀 눈을 감은 상태에서도 뒤에 빨간색이 쭉 나오네. 뭔가 문제가 있겠네. 이거 파악하시고요. 기초율동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뭐다? 기초율동. 폐안시 눈을 감았을 때 폐안이란 말이 이제 눈을 감은 상태입니다. 눈을 감고 각성된 상태에서 깨어있는 상태에서 안정되었을 때 나오는 뇌파입니다. 그러면은 기초율동은 알파파를 보는 거겠죠. 눈을 감았을 때 알파파입니다. 연령에 따라 주파수가 다르고 정상석이는 알파파다. 그래서 5세 이하는 6Hz 이하, 7살 때는 7Hz, 10살 때는 8Hz, 15세부터는 9Hz가 쭉 나와야 합니다. 70세의 8Hz라는 것은 70세의 평균이죠. 8Hz가 좋은 뇌파가 아니고 9Hz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80세 이상도 몇 Hz를 유지해야 한다? 9Hz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뇌파 신호가 7.5Hz 이하일 경우에 치매 위험군으로 분류한다는 한국 한의학연구원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80세 이상 7Hz라는 것은 치매 위험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세 이상부터는 결국 9Hz 이상이고 아주 뛰어난 뇌파는 11Hz, 정상 성인 10Hz, 그 다음에 9Hz, 좀 약하지만 9Hz에서 9Hz, 10Hz, 11Hz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목표인 겁니다. 기초율동, 이 단어, 눈을 감았을 때, 깨어있을 때, 안정되었을 때 나오는 뇌파이기 때문에 안정되었을 때 나오는 뇌파이기 때문에 SM알파나 저베타나 고베타가 나오면 안 된다. 그 다음 각성 상태이기 때문에 무슨 뇌파? 델타파나 세타파가 나오면 안 된다. 다 파랗게 나오고 요 알파파만 살짝 뜨는 것이 기초율동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걸 측정했을 때 90, 11Hz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 2D 스펙트럼, 요게 이제 저희 간단 BQ 왼쪽에 나오게 됩니다. 간단 BQ 왼쪽에 나오는 그래프가 요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제 그래프가 있는데 제일 높은 거 보이시죠? 그러면은 이쪽을 봐야 합니까? 이쪽을 봐야 합니까? 기초율동 잡을 때. 기초율동은 눈을 감았을 때 각성 상태에서 안정된 뇌파, 알파파를 보는 거기 때문에 알파파가 몇 Hz입니까? 8에서 12. 그죠? 안정 휴식. 그러니까 요 8에서 12 사이에서 가장 높은 부분. 여기가 제일 높죠, 여기가. 그죠? 여기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몇 Hz입니까? 9Hz.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서도, 이건 이제 훈련 전에 이분이 했던 거고, 훈련 후인데, 어쨌든 8에서 11 정도로 보는데 가장 높은 부분이니까 여기다 해서 9Hz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율동은 정상성인인 경우 알파파를 보는 겁니다. 아셨죠? 이거 이제 델타파가 높은 거죠. 그죠? 델타파가 0에서 3. 그러니까 델타파가 높다. 이게 높잖아요, 지금. 델타파가 높으면 델타파가 세다는 건데 델타파가 세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급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델타파가 나온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코러스도 나오게 됩니다. 코러스. 저희 간단 BQ에 코러스도 나오게 돼요. 코러스는 뇌파 신호간의
연관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뇌의 효율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7 이상이어야 한다. 이 구간에 나와야 뇌파 신호가 잘 연결돼 있다. 그러면 이 뇌파 신호라는 것은 신경망도 연관돼 있고 뇌세포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뇌세포와 신경망이 얼마나 촘촘하게 연결돼 있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분 볼게요. 이분 기초율동 한번 잡아보시죠. 기초율동. 몇 회째 나옵니까? 8, 9, 10, 11 여기에서 가장 높은 부분. 9가 높습니까? 10이 높습니까? 11이 높습니까? 네, 10이 높죠? 10회째인 겁니다. 네. 그러면 10회째인데 10회째가 아주 완벽하게 잘 나오냐? 10회째를 보는 거죠. 10회째가 7 이하죠. 그러니까 기능이 저하된, 노화된, 아직 신경망이 잘 만들어지지 않은, 어린아이로 얘기하면 이제 정상 성인인 경우에 잘 만들어지지 않은, 노인이라면 신경망이 끊어지고 있는, 세포가 소멸되고 있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분 10회째를 호흡을 했는데 요 7점 이상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 여기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몇 회째입니까? 8, 9, 10, 11에서 가장 높은 부분 10회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난 모르겠다. 도저히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없으시죠?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네. 자, 기초율동 잡아보겠습니다. 기초율동. 자, 이분 8, 9, 10, 11, 12에서 가장 높은 부분. 기초율동. 가장 높은 부분이 여기죠. 10회레츠고요. 10회레츠가 잘 나오고 있냐? 뇌파가 잘 나오고 있냐 했을 때 코어런스를 보면서 0.7 이상인데 여기 10회레츠를 보는 겁니다. 10회레츠가 아주 0.9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아주 강력한 10회레츠 리듬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간단미키 볼 때 왼쪽에 보시면은 2D 스펙트럼이 나오고 코어런스도 나오게 됩니다. 의료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여기 좌뇌 6, 우뇌 9라고 써 있습니다. 네. 좌뇌 6, 우뇌 9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 6Hz가 무슨 파입니까? 델타가 0에서 3, 세타가 4에서 7이니까 세타파 리듬이죠. 세타파 리듬. 우뇌는 9Hz, 알파파 리듬이죠. 그죠? 그래서 요 6Hz는 요 나이를 보고 나이가 만약 50세다 그랬을 때는 우뇌, 좌뇌가 뭐하고 있다? 노화되고 있다. 뇌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타파. 세타파는 우리 2급 교재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학생들은 학습장애의 원인, 어른들은 노화의 원인, 그 다음 명상할 때 나온 뇌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어떻게 설명하면 됩니까? 좌뇌가 노화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좌뇌 노화. 그러면 좌뇌가 노화되는데 어디부터 노화가 됩니까? 대뇌 피질. 대뇌 피질에서 노화가 되는데 가장 껍데기 부분, 우리 뇌의 가장 껍데기 부분이 대뇌 피질이죠. 대뇌 피질이 몇 개가 있습니까? 앞에 있으면 전두엽, 그죠? 양 옆에 있으면 축두엽, 뒤에 있으면 후두엽, 위에 있으면 두정엽. 그래서 가장 먼저 노화되는 게 이 축두엽이죠. 축두엽. 그러면 축두엽이 하는 일이 뭡니까?
소리, 그죠? 언어, 그죠? 기억, 그죠? 네, 맛, 이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좌뇌의 노화가 의심된다. 그러면은 예, 좌뇌의 기능, 좌뇌 기능이 뭡니까? 예, 좌뇌 기능. 그다음 두 번째 좌측 측두엽 역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거 의심스럽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인지 기능 보겠습니다. 인지.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한 게 기초율동 보는 거. 기초율동 2D 스펙트럼하고 요 그냥 읽으면 되는 거. 그랬을 때 셋탑 파일 경우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네, 여러분들이 2급 교재를 보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교재 다 있으시죠? 네, 이것만 잡고 얘기하시는데도 한 5분 정도. 네, 네, 인지 보겠습니다. 인지, 인지. 그래서 우려, 의심, 뭐 조음 이렇게 나옵니다. 인지, 인지가 뭡니까, 여러분? 인지, 인지 아닌지, 인지 보겠습니다. 인지 기능입니다. 인지 기능. 네, 인지 기능. 무엇을 알아차리고 함축적인 사고로 깨닫는 지적인 과정, 지각, 사고, 추리, 기억의 측면이 관계된다. 예. 그래서 뇌과학 기반 인지 기능을 향상을 위한 중재는 조작적 조건 형성에 근거하고 학습자가 외부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하기 위해 고도의 인지 기능이 요구되며 인지 기능은 주의력, 작업기억, 고차원 인지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 이 세 가지, 주의력, 작업기억, 고차원 인지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인지 기능과 관련된 뇌파의 불균형으로 인해 뇌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기억, 작업기억, 주의력, 고차원 인지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 세 가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계십시오. 주의력, 기억력, 고차원 인지. 이런 경우에 주의력뿐만 아니라 정보를 처리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고 정보를 분류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고 정보를 조작해서 기억에 저장하는 것도 어렵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도인지 장애, 경도인지 장애면 주의력, 여러분 주의력이 뭡니까 그럼? 어쨌든 인지 장애면 주의력이 떨어지고 기억도 안 되고 고차원적인 인지도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알아차리고 깨닫는 과정도 안 된다. 당연히 뭐 주의도 안 되고 기억도 안 되니까 아는 것도 없고 깨닫는 것도 없겠죠. 네, 요 인하대학교 논문에서 제가 요 인지 기능을 좀 퍼왔습니다. 그래서 주의력이 뭐냐? 주의력. 주의력은 또 파워 오브 어텐션에서 주의력이 어떤 목표물에 의식을 기울이는 능력입니다. 어떤 목표물에 의식을 기울이는 능력. 의식을 기울이거나 뭐 선택하는 능력이 되겠죠. 요게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기억. 기억은 저희가 작업 기억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각 기억,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등의 감각 신호를 통해 입력되는 정보가 1초, 4초 정도인데 이때 단기 기억이 되고 이 수많은 정보 중 일부가 선택적으로 단기와 작업으로 저장됩니다. 이때 지속적으로 연구한 기억으로 저장된 것이 장기 기억인데 작업 기억은 단기 기억에 비해 기억의 역동성과 과정적 측면을 강조합니다. 정보를 장기 기억에 보내기 위한 제한된 용량을 가진 일종의 1차 작업대에서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갈 때 이 작업 기억이 중간에 끼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안 된다는 거고 이것도 안 된다는 것이 인지 저하입니다. 그러면 고차원적 인지 저하는 뭐냐면 어려운 내용이지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네. 고차원적 인지는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행동인 실행 기능의 일부로서 인지와 기억, 회상 바탕 위에 통합적 사고와 판단이 이루어지는 종합적 뇌작용이고 실행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고차원적 뇌 기능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뭐 종합적 뇌작용이고 전두엽의 고차원적 뇌 기능이라는데 결국은 언어나 수리나 공간적 지능을 보고 있습니다. 언어, 수리, 공간. 결국은 우리가 인지가 떨어졌다. 요 인지 능력이 우려스럽다. 그러면은 주의력이 떨어지고 그다음 기억력이 떨어지고 그다음 고차원적인 인지 능력도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인지 장애입니다. 네. 일단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없고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기억도 안 되고 기억도 안 되니까 아는 것도 없으니까 아예 언어나 술이나 어떤 이런 뇌 종합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이걸 인지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려스럽다, 의심스럽다, 좋다. 이걸 설명하는데 이 인지를 어떻게 뇌파로 설명할 거냐. 예, 밴드별 비율 보기에서 보시면 됩니다. 밴드별 비율 보기. 이것도 저희 의료용 BQ나 의료용 BQ에 나오고 뉴로스페이도 나오고 저희 간단 BQ는 아마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밴드별 비율 보기 잘 보시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누겠습니다. 두 개 나누는데 앞에 이게 세타, 여기도 세타가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세타, 여기는 알파, 알파에서 알파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타가 두 개고 알파가 밑에가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세타 대 SMR, 세타 대 베타, 저베타, 로우베타라고 하죠. 그래서 요 두 줄을 인지, 예, 인지 능력 파악하는 거. 요 알파파, 안정도죠. 안정도. 알파 대 세타, 알파 대 저베타에서 여기는 정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 능력을 평가한다. 여기 인지를 설명할 때 뇌파로 설명하겠다 하시면 세타 대 SMR, 세타 대 저베타 이렇게 보시고요. 세타 대 SMR은 낮을수록 끼어 있는 거죠. 3대 1 이하로 가야 합니다. 3대 1 이하. 네. 세타 대 저베타파도 낮을수록 좋은 거죠. 3대 1 이하로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 2.2 대 1, 2.0, 녹색, 이제 파란색이 좌뇌, 빨간색이 우뇌니까 2점대, 여기도 2점대입니다. 이랬을 때는 인지 상태가 어떻다?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럼 인지가 뭐냐? 여러분들 설명해 주셔야죠. 그죠? 그럼 인지가 뭐예요? 알아차리고 깨닫는 거죠. 그리고 주의력, 작업기억, 고차원 인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드리는 내용들은 단순히 하나의 샘플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지도 공부해 보시고 인지 기능도 공부해 보시고 인지 기능의 구조, 인지 기능의 요소까지 공부하시면은 얼마나 요 내용 갖고 요 간단 비큐 하나 가지고 많은 내용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저희가 간단 비큐를 만든 이유는 그냥 상담할 때 시간을 줄이게 한 것도 있지만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고객분들이 인지가 뭐예요? 이거 인지 상태는 뇌파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하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세타 대 SMR 요 예, 노화 뇌파 대 아주 느린 뇌파 대 각성 뇌파 그 다음에 세타 대
활동 뇌파를 비교해서 보통 3대1 이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4번은 1보다 높아야 한다. 4번도 1보다 높아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1보다 높아야 한다. 즉 알파파가 여러분 안정된 뇌파죠. 이 안정된 뇌파가 세타보다도 높고 저베타보다도 1보다 조금 높아서 알파파가 뭡니까? 안정된 뇌파가 되겠죠. 정서 상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나오지 않는다. 알파파가 안정된 뇌파인데 안정된 뇌파가 안 나온다. 그럼 당연히 불안정한 거죠. 그래서 피곤하고 졸립고 수면에도 문제가 있고 인지 기능도 당연히 졸립고 이러니까 떨어지겠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여러분들이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공부하셔서 자기 걸로 만드십시오. 네.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인지 기능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인지 기능 저하 문제입니다. 뇌 기능 저하로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당연히 학업 성취 어렵고요. 학교 생활 실패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고차원 인지는 학습 정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다양한 상황, 의사소통, 그러니까 개인 문제가 아닌 이 상황이나 의사소통, 타인과의 문제에서 광범위하게 요구되는데 이거 어렵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추론, 비판적 사고, 창의성도 고차원적 인지활동인데 이게 다 안 된다. 네. 그리고 어른들은 인지장애, 치매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요 인지 갖고 여러분들이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요. 한번 요 밴드별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 두 개는 요 두 개 이렇게 나눠서 요 두 개는 인지. 그럼 여러분들이 인지가 뭔지, 인지에는 어떤 게 있는지, 인지가 저하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하셔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서. 예. 그다음에 요 비율은 몇 대면? 3. 여기는 1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3보다 높아야 됩니까? 낮아야 합니까? 요 세타파가 강해야 돼요? 낮아야 돼요? 세타파. 세타파가 좋은 뇌파입니까? 안 좋은 뇌파입니까? 안 좋은 뇌파죠. 안 좋은 뇌파가 많아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죠. 그죠? 이 알파파는 안정된 뇌파잖아요.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5.4 대 1, 5.5 대 1 그러면은 인지 기능이 저하됐다. 그럼 인지가 뭐냐? 설명할 수 있고 인지 기능 저하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1, 2, 3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설명할지를 정하셔서 로봇처럼 쭉쭉쭉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서. 정서도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좌뇌, 우뇌, 알파파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정서는 이걸로 보시고요. 아, 여기는 괜찮은데 이건 나쁘다. 그랬을 때 우리 그래프 이쪽에서 정서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걸 갖고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잘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수면 뇌파입니다. 이제 기초활동 했고요. 인지했습니다. 수면입니다. 여러분. 수면이요. 좋으냐 부족하냐 결핍이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수면 문제 알파파, 고베타파, 개페아, 알파파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불면은 여러분 세 가지가 있죠. 일단 잠자기가 어려운 거, 수면을 개시하는 것이 어려움. 그다음 계속 깨는 거, 그다음에 후기 불면장애인데 이른 아침에 각성되고 다시 잠들기 어려움 보이는 요 불면장애 세 가지로 나오는데 요 뇌파를 보겠습니다. 불면 뇌파 선행 연구인데요. 덕성여대에서
최승원 교수님이 하신 논문입니다. 그랬을 때 불면 장애 환자들에게 보이는 것이 고주파 대역의 뇌파다 해서 이 고주파 대역은 베타파를 얘기합니다. 베타파. 예, 베타파예요. 네. 일단 뭐 저베타든 고베타든 예, 베타파를 얘기합니다. 불면 장애 환자들의 수면장애 나타나는 뇌파의 특성은 비렘 수면 동안 베타파와 SMR파가 정상인보다 현저히 높게 난다는 것이다. 수면 중에 베타파하고 SMR파가 정상인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주간에 실시된 뇌파 연구에서도 불면장애 환자들의 뇌파 중 베타파가 예, 낮에도 껴있는 동안에도 유의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요 불면 뇌파는 요 베타파로 여러분들이 설명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불면장애 환자들의 잠자기 전 일어난 후에 뇌파를 측정한 연구에서 불면 집단의 통제 집단에 비해 베타파, 감마파가 높았습니다. 정상인의 경우 수면 직전과 기상 직후에 느린 뇌파가 주로 나타나는 점. 그러니까 여러분 잠을 잘 때는 세타파가 증가를 해야죠. 네. 근데 잠자기 전과 일어난 후에 뇌파를 측정하니까 베타파. 네. 잠을 잘 수가 없죠. 베타파가 일초에 13번, 30번 뛰는데 뇌가 활동하고 있는데 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누워있어도 계속 뇌가 뛰니까 이 생각 저 생각이 계속 나는 거죠. 불면장애 환자들은 수면 시간이 부족하고 잠을 잔 뒤에도 피로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주관적 느낌을 호소한다. 이러한 느낌은 주간 피로감, 직업적,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기능 손상을 유발하고 불면장애를 유발한다. 불면증 환자는 경우 알파파가 현저히 적거나 베타파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딱 설명하시면 되죠. 여기 수면인데 부족합니다. 이거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설명할 것은 잘 못 자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알파파가 현저히 적거나 베타파가 늘어나고 있다. 예, 파파파로 얘기하시 바랍니다. 알파파가 현저히 적고 베타파가 늘어나 있고 그 다음에 잠자기 전과 일어난 후에는 세타파가 나와야 하는데 세타파가 정상이라면 세타파 상태여야 하는데 불면장애 있는 분들은 잠자기 전 일어난 후에 베타파가 상당히 강합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면 뇌파 개선 선행 연구는 알파파 조절 훈련을 통해서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휴식 모드를 선택하고 있죠. 지금 기초활동도 했고요. 인지도 했고 수면도 했습니다. 네, 수면 부족이다 하면 뭐라고 합니까? 알파파가 상당히 적고 베타파가 상당히 강하며 또한 잠자기 전후에 세타파가 나와야 하는데 베타파가 상당히 강합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서 보겠습니다. 정서. 네. 그 정서는 우리가 이제 BQ에서 예전에 했던 겁니다. 폐안시 알파파입니다. 좌뇌 알파파가 강하냐 우뇌 알파파가 강하냐. 좌뇌 알파파가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 좌우뇌 알파파가 왔다 갔다 하면 조증. 이렇게 2급 규제에 써 있습니다. 우뇌 알파파가 강할 때는 명랑 쪽으로 간다. 네, 저희 2급 규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폐안시 눈을 감았을 때 이 정서지수는 폐안시 알파파를 봅니다. 폐안시 알파파. 그래서 좌뇌 알파파가 강하면 우울증, 우뇌 알파파가 강하면 긍정적이거나 외향적, 너무 강하면 조울, 분노 조절이 의심이 됩니다. 상하의 비율이 균형이 잡혀 있으면 정서적 안정이고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정서적 불안정입니다. 그 다음 좌뇌 우뇌의 분포 차이는 20% 이하면
정상이고 20%가 이상이면은 자운의 균형이 깨진 것으로 정서적 문제가 됩니다. 정서지수는 정서 안정, 불안정 상태를 의미하고 조증과 우울증 경향성을 말합니다. 그랬을 때 이 정서, 이 사람이 명랑하다. 예, 명랑한 이유는 여러분들 왜 이렇게 명랑으로 나왔습니까? 뇌파가 어떻게 해서 예, 정서는 알파파. 결국 알파파는 좌뇌냐 우뇌냐. 그래서 좌뇌 쪽입니까? 우뇌 쪽입니까? 명랑은. 이거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대칭성 보기. 좌우뇌 대칭 우리가 보신 것처럼 몇 프로? 20% 이하면 정상. 그러니까 여기 전부 다 1, 7, 8, 13, 14, 20, 14, 3이니까 다 정상 범위에 들어가 있다 보시겠습니다. 대칭성.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인맵이 나오는데 브레인맵이 이제 의료기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또 쓰시는 간단 비교가 이제 두 가지인데요. 요 브레인맵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여기 델타, 세타, 알파파 이렇게 되는데 자원의 대칭이 맞냐 안 맞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원의 대칭이 맞냐 안 맞냐.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델타파인데 델타파가 자원의 대칭이 안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요 그래프를 보면 잘 보시나 모르겠는데 높으면 빨강색이고 아주 작게 나오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죠? 델타파가 높게 나오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 델타파가 잘 안 나오면은 이렇게 녹색에서 파란색으로 가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운의 델타파가 상당히 강하다. 그죠? 여기잖아요, 여기. 예, 델타 리듬인데 운의 델타파가 상당히 강하다. 그러면 델타파가 뭡니까, 여러분? 역시 2급 교재를 딱 보시고 델타파가 나왔을 때는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이게 진짜 뇌파인지 아니면 자파로서 문제가 있는 건지 이게 육체적 문제라면 운의 델타파가 상당히 강하면 몸의 좌측의 마비라든가 떨림이라든가 뭐 뭉쳤다거나 어떤 사고가 있었거나 그런 게 의심스럽겠죠. 네. 어쨌든 브레인 맵으로서는 자운의 뇌파 균형, 불균형 문제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눈을 떴을 때와 감았을 때를 요 델타 리듬 보시면서 할 수도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능력입니다. 네. 아까 보여드렸던 요 인지 정서, 인지 정서 그래프 이거 여러분들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행동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이거 했고 인지했고 수면했고 정서했고 이제 행동입니다. 행동은 저 베타파입니다. 플러스 알파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더 공부하셔가지고 살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네. 2급 상담사 교재에서 2급 교재에서 갖고 왔습니다. 자네 운해의 저 베타파예요. 저 베타파. 행동은 저 베타파. 정서는 알파파. 자네의 저 베타 값이 운해보다 높으면 긍정적인 행동. 반대는 부정적. 그래서 행동 성향이 긍정이냐 부정이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좌뇌는 우뇌는 좌뇌는 긍정, 우뇌는 부정. 그래서 긍정적이면 적극, 낙천, 진보, 더 심할 경우는 뭐 경솔하고 공격적이다. 부정이면 소극, 수비, 보수, 신중, 더 심할 경우에는 부정적이며 비관적이다 해서 이 행동을 어떤 뇌파로 설명할 것이냐. 좌뇌가 높으면 우뇌가 높았을 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델타하고 고베타파입니다.
네, 육체적 스트레스, 긴장도는 델타파, 정신적 스트레스, 3번들은 고베타파. 네, 이걸 갖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심각하죠. 예, 그러면 육체적 스트레스인지 정신적 스트레스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상담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이제 3개 남았습니다. 주의각성. 주의각성은 주의지수죠. 세타파하고 SM알파. 네, 이 비율이 좋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의각성은 보통 아까 보여드린 3.0 이하로 나오면 정상이다. 예, 요거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의지수랑 같은 거죠. 세타 대 SMR. 만약에 이제 비율이 높고 이 비율이 한 5대1, 뭐 6대1 이렇게 나오고 델타파가 높다. 그러면 ADD 가능성. 비율이 높고 긴장도가 3반도. 그러니까 긴장도가 육체니까 델타. 3반도는 정신이니까 고베타가 높다. 그러면 ADHD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그냥 좋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저희 세타파보다 SMR 각성되어 있는 뇌파가 아주 좋아서 요 뇌파가 높게 나와서 3대1 이하로 나오면 요 좋다에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뇌 균형은 이제 전체입니다. 전체. 그래서 델타는 육체적인 긴장과 균형, 세타는 뇌의 문제였고요. 그죠? 알파파는 안정성, 정서, 수면 문제였고요. SM알파는 뇌 각성 문제, 그 다음에 면역, 피부 호흡기 계통, 저베타파는 뇌 활동 문제, 고베타파는 스트레스 문제입니다. 여러분. 네, 이게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냐 안 맞냐, 한쪽 치우친 게 있냐 없냐 이렇게 보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뇌 균형 의심스럽다 이렇게 나오는데 대칭성 아까 보였던 게 이제 우리가 뇌 균형은 여기서도 볼 수 있고 여기서도 볼 수 있고 또한 여기서도 볼 수가 있고 파란색이 좌뇌 빨강색이 우뇌 이게 맞지 않고 그 다음에 대칭성 보기에서도 몇 퍼센트 여기 뭐 13%, 14%, 14% 이렇게 있는데 요게 좀 더 나서 뭐 20까지 올라갔다 그러면은 깨졌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으로 브레인 맵이나 이게 브레인 맵입니다. 브레인 맵이나 대칭성 보기 그다음에 2D 스펙트럼 그래프를 보면서 여기 좀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좀 의심스럽게 나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기조절 자기조절 그래프가 나옵니다. 여기 25점 정도가 다 나와야 하는데 여러분 휴식 8점 주의력 14점 집중력 1점 그럼 이거 여러분 조절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결핍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결핍. 네. 그래서 휴식이 안 좋다. 그러면 휴식은 알파파 조절 능력인데 너무 높으면 비만, 게으름, 태평, 인지저하, 수면 가다. 그다음 지나치게 낮으면 그러니까 휴식이 안 나오면 날씬, 성급, 신경질, 예민, 불면.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휴식이 안 나오고 있죠. 그럼 뭐라고 하면 됩니까? 성급하고 신경질점에서 예민하거나 잠을 못 잤을 가능성이 있다. 주의력은 SM알파입니다. SM알파로서 지나치게 높으면 주간이 부재되어 있고 이거 빼겠습니다. 주간이 부재되어 있고 아주 주간이 부재가 제일 적응력이 너무 좋은 건데 이게 너무 좋다 보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네. 지나치게 낮으면 주의 산만, 사회성 결여, 비사교적, 면역 기능이 약하다. 이게 하나만 딱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만 선택하는 거고 주의력이 너무 지나치게 점수가 높아버리면 다 좋은 거고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고
지하층이 낮으면 하나만 바라보는 거죠. 집중력은 저배탑합니다. 그래서 너무 높으면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불통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추진이 강하고 지하층이 낮으면 집중력이 약하고 용두삼이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절지수까지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9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여러분 뇌파 유형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뇌파 유형 도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좋겠다 안 좋겠다 한번 감을 한번 잡아 보시고요. 해보십시오. 그리고 많이 측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많이 측정해 보세요. 그러면은 뇌파만 봐도 이 사람 이렇겠다 저렇겠다가 이제 감이 옵니다. 그 다음 이제 기초율동 2D 스펙트럼으로 기초율동 잡으시면 되고요. 인지 여러분 설명할 수 있으시겠죠? 인지 해보세요, 여러분. 인지 세타 대 SMR 세타 대 저베타 그래서 3대1 이하로 나와야 한다. 그랬을 때 인지가 만약에 4대1, 5대1, 6대1 나왔을 때 인지에 대한 정의, 인지에 어떤 것들이 있고 여기에 저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수면은 베타파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알파파가 너무 안 나오고 있다. 잠잘 때는 세타파가 나와야 하는데 잠잘 때 세타파가 나오지 않고 뭐가 나온다? 베타파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훈련은 뭘로 해야 한다? 알파파로 해야 한다. 정서는 알파파. 좌뇌가 강할 때는 우뇌가 강할 때는 행동 저 베타파. 좌뇌가 강할 때는 어떻게? 우뇌가 강할 때는 어떻게? 스트레스는 육체적 스트레스는 델타, 정신 스트레스는 고베타. 여러분 여기가 제가 지금 이렇게 알파파로 이렇게 플러스 하라는 것은 여러분이 더 공부해가지고 뇌파로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다 제가 하나 더 넣는다면 델타, 고베타 여기다 알파파가 부족한 것도 여러분 스트레스인 상태에서 있겠죠. 잠을 못 자가지고 뭐 하는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넣어가지고 여러분만의 하나 만드세요. 상당 기법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주의각성 세타 대 SMR, 뇌균형 전체, 자기조절은 알파, SMR, 저베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갖고 여러분들이 수면장애 이게 의료기거든요, 여러분. 의료기입니다. 수면장애 뇌파로 설명할 수 있죠? 요거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수면장애 인지발달 인지 요거 디멘시아 치매 그 다음 우울증 조울증 요 뇌파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노조절 조급증 스트레스 그죠? ADD, ADHD, 주의산만, 과잉행동, 자기조절 능력 지금 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한 것 중에 요 불안장애, 강박장애 있습니다. 불안장애, 강박장애 요거 우리 지금 하면서 안 나왔는데 불안장애, 강박증에는 전두엽 비대칭, 알파파와 세타파에서 자우뇌가 깨졌을 때 이때 나오는 겁니다. 결국 정서 문제는 여러분 자우뇌 불균형 아닙니까? 자우뇌 불균형. 알파파와 세타파에서 유의가 차이가 났을 때 불안 강박이다. 자우뇌 불균형입니다. 그래서 요 의료기도 여러분 이거 다 여러분 했죠? 2D 스펙트럼을 갖고 뭐 하는 겁니까? 기초율동 잡을 수 있잖아요. 기초율동. 그럼 여기 8, 9, 10에서 여기에서 가장 높은 부분이 어디입니까?
여기잖아요. 여기. 이게 몇 헤르츠입니까? 8에서 10 사이. 그러니까 9헤르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코어런스 몇 이상? 7 이상 이렇게 나와요. 7 이상. 근데 9헤르츠가 높이 나오니까 잘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기초율동은 클로즈, 폐안시만 보는 겁니다. 폐안시만. 예.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의료기들 설명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건 왜 있냐? 비교하는 거죠. 소실률. 눈을 떴을 때와 감았을 때의 차이. 아까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 알파, SMR, 저베타에서 자기 조절 능력. 네. 이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순환계, 소화계, 호흡계, 근골격계, 감각계에서 좋다, 나쁘다 해서 나쁘다가 이렇게 빨강색으로 표시가 돼 있죠. 요거만 이제 여러분들 읽어낼 수 있으면 됩니다. 감각, 여기 근골격계에 좀 문제가 있고, 여기 감각계에 여기 시각이고 청각인데, 청각에 빨강색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명, 약청, 난청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의료기까지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살을 더 붙여서 설명하시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게 알파 비대칭입니다. 알파 비대칭. 그래서 여기 뭐 인지발달도 수면장애, 치매, 우울, 조울 뭐 이게 알파파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불안장애, 감박장애도 알파파 문제고요. 분열 조급증도 알파파 문제고요. 스트레스도 고베타, 델타. 주의산만 이거 저기 세타파 이쪽 문제 아닙니까? 조절 능력은 3개. 다 뇌파로 여러분들이 누굴 만나도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갖고 여러분들이 의료기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그 간단 비교를 갖고 한두 번만 해보시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카톡으로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